얘들아, 안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개방 지역과 그 다음에 남북 교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합병법을 제정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합병법 옆에 봐주시면 나와 있죠. 1984년에 북한에서 지정된 법으로서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법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래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질문이 있네요. 만화 주인공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일부 지역을 개방하였어요. 막 궁금하죠. 어떤 지역을 개방하였을까? 정답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아진 선봉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유역, 그 다음에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 유역, 개성 지역, 금강산 지역 이렇게 크게 보면은 네 지역을 개방을 했어요. 가장 먼저 개방한 나아진 선봉 경제무역지대부터 말을 한번 해볼게요.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행정구역으로서 91년도에 지정이 되었었고, 우리가 나아진 선봉을 줄여서 나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경제무역지대는 우리가 경제특구다라고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선 경제특구. 경제특구는 특정 지역을 외국 기업에게 개방하고 각종 우대 조치를 통해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제 감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특별한 지역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 지역을 선택을 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은 실패로 돌아갔죠. 이제 먼저 장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나진 선봉 이 경제 특구는 먼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 태평양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정하였고 했지만은 근데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하고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학교 또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또 이를 보완해 줄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유치는 다소 어려웠다라는 측면에서 좀 실패로 돌아간 이 개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줄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안 나와 있지만은 이걸 한번 봐봅시다. 왜 이 지역이 처음으로 개방 지역이 됐는가라고 하면은 1991년도에 이제 UNDP라고 하는 혹시 UNDP 무엇일까요? 이게 안 써지네요. 그래서 UN 개발 계획에서 이제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 그 다음에 이것과 이어지는 주변국들, 한국, 중국, 일본의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유엔에서요. 그래서 1991년에 이 지금 보이고 있는 빨간색이죠. 소삼각 권역과 그다음에 청진, NG, 그다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시키는 대삼각 권역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장차 환동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 성과는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도표가 다른 교과서라든가 또는 전에는 실렸었는데 이게 이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와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개방 지역은 3시 방향에 있는 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예요. 원래는 명칭이 금강산 관광지구였었죠. 금강산 관광지구.
이 지역에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2002년에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지구가 지정이 되었었고 2014년도에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금강산을 관광하다가 피살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중단되고 있는 이 지역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이다. 원래는 금강산만 지정이 됐었지만은 이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좀 더 대규모로 이 지역 전체를 지정을 해서 2014년부터 새로 지정하였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어요. 개성공업지구 나와있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KT 미안해요. K2 등산 잠바를 샀는데 근데 택배로 받아보니까 발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신기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는 2002년에 처음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의 합작공단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의가 있고 하지만 정치 상황의 이유로 해서 2016년에 1월 달에 폐쇄가 됐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또 올해 6월 달에 보면은 이제 남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2020년 올해 6월에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이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이죠. 원래 명칭은 신의주 특별행정구예요. 신의주 특별행정구. 특별행정구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경제무역지대랑은 다른 것이죠. 이 경제무역지대라고 하는 것은 외국들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경제무역지대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특별행정구라는 하는 것은 중국 내에 있는 이 특별행정구를 모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는 여러 가지 자치권을 줘서 그 지역 안에서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과는 좀 다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신의주에 이런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것이 특별행정구다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개방 지역이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어요. 그래서 성과는 미비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다시 이 아래 나와 있는 황금평과 이화도 그 다음에 신호주를 합쳐서 거대 권역에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찌 보면 북한에서 가장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 이 신의주 지역이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아직은 성과가 미비하지만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해 봤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슉. 자, 이제 남북 교류예요. 그래서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던 연도죠.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쭉 내려와서 교류 초기에는 제3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역을 했지만은 점차 남북 간의 직접 교역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했었던 경제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다. 어떻게 혀가 짧냐? 경제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식량과 비료 및 그다음에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정치, 과학, 기술,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쯤에 2020년 올해에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가 되었고 또 6월 달에 직통 전화가 남북한 한 라인이라고 하는 이 직통 전화가 지금 차단이 되었었죠. 이렇게 지금 상황은 좀 악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 탐구 활동 한번 봐봅시다. 남북 교역의 변화라고 해서 보면은 반출이란 게 있고 반입이란 게 있죠. 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나간 것을 말하고 있고 반입은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반입액과 그다음에 반출액을 보면은 이제 반입액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물품이 액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고 자료 2번을 봐주시면 좀 특이한 게 있죠. 반출 품목 1등이 전기전자 제품, 그 다음에 반입도 전기전자 제품, 섬유류 다 똑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반출을 해서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물건을 들여오기 때문에 완제품을 반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품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자료 2번에 이렇게 설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제 통일 국토의 미래예요.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이 나와 있죠. 먼저 보면은 지금 국토가 분단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국력이 낭비하고 있고 또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아래 내려와서 봐주시면은 언어,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이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동질성도 약화가 되고 국토의 정체성도 훼손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엉엉 울고 있네요. 참 슬퍼요.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사례 더하기가 있어요. 잡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경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게 이제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은 복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이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 이 2km 전방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서 이제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는 비무장지대가 있고 또 여기서부터 20km에 이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어요. 민통선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지정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다 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페이지예요. 통일 국토의 미래 했네요.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국토에 대한 긴장이 해소되어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분단 비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담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료가 좀 오래됐긴 하지만은 2007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비가 200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방비가 약 40조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북한도 국방비가 들어가겠죠. 북한은 1조의 국방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낭비되는 돈 같아요. 새로운 뭐 전투기를 산다거나 물론 이제 그런 데도 들어가지만은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러한 물품들을 계속해서 수리해야 되고 또 보완해야 되고 또 이걸 관리할 사람들에 대한 인적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모되고 있는 비용이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2007년 국회 예결위에서는 향후 30년간 160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인 이 분담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것과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통일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통일 비용. 통일되려면은 북한에는 아무래도 사회 간접 자본이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도로라든가 병원, 항만, 철도, 공항 그다음에 또 북한에는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실업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업 보상 그다음에 낙후가 되어 있는 산업, 노후화 산업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갚아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은 통일 비용을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찾아봐도 일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가장 적게 1000조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조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은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산 가족의 고통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밑에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남한과 그다음에 통일됐을 때의 한국의 이 저력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주장하고 싶어요. 밑에 이제 탐구활동 한번 봐봅시다. 봐주시면은 통일 국토의 미래는 어떠할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통일 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그다음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진다면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전 시간에 많은 지하자원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통일 후에는 이제 북한에 대대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에 연결할 수 있는 물류 통로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지도 봐주시면은 유라시아 국제 육상 교통망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1호선 같은 경우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도쿄에서 출발을 해서 해저 터널을 거쳐서 부산, 서울, 평양, 그 다음에 베이징을 거쳐서 쭉 가서 터키까지 가는 이런 도로가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이제 시베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그 다음에 쭉 가서 모스크바 여기까지 가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에 가서 보면은 이러한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이정표 도로에 위에 있는 이정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배워봤었고, 북한 지역은 우리가 뉴스를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 다음에 북한의 산업, 그 다음에 북한에서 발달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이 도시의 특징, 마지막으로 개방지역, 오늘 수업에 썼던 개방지역을 잘 정리해 주신다면은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되시고, 우리가 또 내일, 그 다음에 사반은 모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